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는 총 49명이었고 올해 3월까지는 16명이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이들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감염됐거나 국내 환자와 접촉해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확진된 18명 중 13명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끕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습니다. 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발진이 동반되며 구강 내 회백색 반점도 관찰됩니다. 면역력이 부족한 경우 감염 시 90% 이상 홍역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백신만 제대로 접종해도 93% 이상 예방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후 12에서 15개월과 만 4세부터 6세, 총 2회에 걸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홍역 환자를 보고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여행객이 많다 보니 국내 확진 사례 중 베트남 방문력이 자주 확인됩니다. 확진자 상당수는 백신 접종 이력이 불확실하거나 전혀 접종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문 연령대도 생후 0개월부터 50대까지 다양해 누구라도 홍역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12개월 미만 영아가 홍역에 걸리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위험이 커 해외여행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영아와 함께 홍역 유행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생후 6개월 이상부터는 가속 접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홍역 환자는 33만 명에 달했으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이 두드러졌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 역시 환자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데 국내 관광객이 자주 찾는 베트남도 예외가 아니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홍역 확산을 막으려면 백신 접종이 최우선이며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년 대비 53% 이상 뛴 달걀값에 식당들은 메뉴에 추가 요금을 붙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달걀 12개를 한 판에 $10, 우리 돈 약 1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걀 한 알이 1,000원이 넘는 셈입니다. 이처럼 달걀값 폭등은 미국 내 전반적인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만 되면 곧바로 식료품 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한 달 사이에도 달걀값이 15% 올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 장관은 방송에서 뒷마당에 닭을 키워 달걀을 얻으라고 제안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폭등의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리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미국 농무부는 폴란드,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달걀 수출 가능성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세계 2위 달걀 수출국이지만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유럽 연합 전체가 달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큰 물량을 내놓기 힘들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스페인 등은 미국과의 달걀 교역 경로가 확립돼 있지 않아 수출 요건부터 새로 협의해야 하고 껍질째 운송 시 까다로운 보건 인증을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유럽연합도 계란 소비 증가와 공급 위축으로 도매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매달 160만 개의 달걀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고 한국도 사상 처음으로 충남 아산시의 계림 농장이 특란 20톤을 미국 조지아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튀르키예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라마단 기간 중 달걀 수요를 이유로 수출세를 신설해 과도한 달걀 유출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걀은 유통기한이 짧고 깨지기 쉬운 데다 국가별 세척 보관 기준도 달라 국제무역에서 쉽지 않은 상품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달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두 달 안에 최대 1억 개 이상의 달걀을 확보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각국 정부가 자국 농민과 시장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 당장 대규모 수입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신기술 동향관측소가 공개한 글로벌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 논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16만 852건의 논문을 발표하며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위를 차지한 미국, 3위 인도, 4위 일본의 논문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이며 한국은 28,345건을 기록하며 5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논문 수뿐 아니라 인용 횟수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용 상위 10%에 포함되는 논문 중 중국 연구진이 작성한 것은 23,520건에 달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 뒤를 미국, 한국, 독일, 인도가 잇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아직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래핀을 비롯한 신소재 연구와 새로운 반도체 아키텍처 기술 개발에 집중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영어로 작성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국어 논문까지 합산할 경우 중국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조지타운대 신기술 동향관측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를 가장 활발히 진행한 상위 10대 기관 중 무려 9곳이 중국 소속이며 그중에서도 중국과학원은 논문 발표와 인용도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자립을 향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국가적 역량 총동원이 결합한 결과라는 해석이 뒤따릅니다. 그래핀을 비롯한 신소재 연구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를 뛰어넘는 성능을 구현할 가능성을 지닌 만큼 상업화가 이루어지면 미국 등 기존 선도국이 지닌 기술적 우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제이컵 펠드고이스 조지타운대 분석가는 중국이 주력하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미국의 제조 기술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통제망을 피해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미국이 우세했던 반도체 생산 생태계도 중국이 첨단 장비 제한을 극복하고 신소재 및 아키텍처 연구로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릴 경우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물자 공급을 전면 차단한 데 이어 전기마저 끊으며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재개될 휴전 협상을 앞두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엘리 코엔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은 모든 인질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가자 지구에 대한 전력 공급 중단을 공식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호 식량과 수도마저 끊는 이른바 지옥 계획을 이미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와 현재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1단계 휴전을 더 연장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에 맞서 당초 합의한 대로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군하는 2단계 휴전으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공급까지 완전히 끊길 경우 가자 지구 주민들의 생활은 물론 식수 확보도 극도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가자 중부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포함해 단 한 곳만 제한적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이마저도 가동이 멈추면 하루 18,000톤을 생산하던 식수량이 급감할 수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경고합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은 전력 판매를 전면 중단해왔으나 해수 담수화와 폐수 처리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이제 이마저 끊기면 오폐수 방류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지만 이스라엘은 인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 봉쇄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호 물자마저 가로막힌 가자 지구는 연료 부족으로 발전기 운영도 차질이 생겨 물조차 끓여 마실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지속적 폭격과 무인기 공격으로 가자 지구의 사상자는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가자 보건구는 48,45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며 가자 미디어 당국은 잔해에서 수습된 시신과 실종자를 포함해 최소 61,709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민들은 극심한 위기 속에서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단됐던 휴전 협상은 오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은 하마스와 직접 접촉해 장기 휴전과 무장 해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하마스는 미국, 이스라엘 이중 국적 인지를 석방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협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휴전 재개 여부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